안녕하세요. 눈이 펑펑 내리고 매서운 한파가 우리들의 뼛속을 구석구석 파고들어 움츠리게 만드는 요즘, 수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각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친언니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있던 철근이 화물 적재 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도로에 전부 쏟아졌고, 바로 뒷차에 있던 저희 부모님은 철근이 자동차 유리를 뚫고 와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경찰 아저씨한테 들었을 때 엄마와 아빠는 그 순간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자동차 안에서 발견되셨다고 해요. 직감적으로 엄마 아빠는 철근이 떨어질 때 살지 못하겠구나를 느꼈던 거겠죠. 전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엄마가 당일치기로 아프신 외할머니 댁에 아빠랑 같이 가서 서류 정리할 게 있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해놓고 자고 있던 언니를 불러 말씀하셨거든요. 미선아, 동생 잘 챙기고 엄마 없이도 잘해야 돼. 누가 문 두들겨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낯선 전화번호도 절대 받으면 안 돼. 알겠지? 미주 밥 꼭 챙겨주고 엄마 아빠 밤 늦게 오니까 오늘은 TV랑 컴퓨터 마음껏 하고 놀고 있어. 엄마 없이도 잘 있어야 해. 알겠지? 아, 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당연히 엄마 없어도 잘 있지. 그리고 미주 걱정하지 마. 얘도 이제 다 컸어. 우리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거든요. 다 컸거든요. 라고 말하며 엄마에게 안심을 시켜준 언니의 목소리에 저는 잠에서 부스스 일어났지요. 제가 칭얼대며 엄마에게 다가가 나 엄마 없어도 집에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다녀와. 꼭 내가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유난히 그날 엄마는 엄마가 없어도 잘 있으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그 말이 정말 엄마의 마지막 날인 줄은 저희 자매 꿈에도 몰랐지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도 말고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는 말에 저희 자매는 꼼짝없이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도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저희 자매는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죠. 곧이어 띠리링 띠리링 하며 미친듯이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기에 절대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이 넘는 전화에 울리는 벨소리에 잔뜩 겁이 질린 저희 자매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누군가 집 대문을 쾅쾅 두들겼고 철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저희 자매는 무서워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미선아, 미주야, 문 열어 빨리! 빨리 문 열어! 라는 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쥐 죽은 듯이 없는 척 했지요. 그때 드라이버 소리와 전동 드릴 소리가 들리며 문이 따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자매는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나가는 순간 이모와 이모부가 저희를 발견하고 달려와 앉는 겁니다. 왜 전화 안 받았냐고, 엄마 아빠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요. 병원에 가니 소식을 듣고 올라온 삼촌과 고모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물바다 되었고 저희는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언니는 빨리 엄마 아빠 보여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이모와 고모는 안 된다고 하며 저희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체 안치실 안으로 들어가는 한 의사의 발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아마 레지던트, 인턴으로 추정되어 보였던 그 의사는 몹시 당황한 채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살려달라고, 저 안치실 안에 있는데 아저씨가 의사니까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부모님 살려달라고 하며 그 어린 나이에 바닥에 눕다시피 오열하며 빌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엉엉 우는 저희 손을 붙잡고 일으키며 미안하다고, 아저씨도 아직 학생이고 배우는 사람이라 큰 도움 못 줄 것 같다고, 아마 엄마 아빠가 먼 여행을 간 것 같으니 아저씨가 잘 인도해 줄게 라며 하며 저를 달랬어요. 그때 그 아저씨의 눈빛을 전 잊지 못했죠. 일면식도 없는 의사 아저씨의 안경 속 눈망울에 눈물이 맺혔거든요. 의사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려는 그 순간 이모와 고모들이 달려와 미안하다고, 그냥 가라고 하며 저를 데리고 갔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상에 둘만 남겨진 저희 자매는 정말 똘똘 뭉쳤어요. 언니와 저는 이모와 이모부네 집에서 살다가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모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저희는 독립을 하게 되었죠. 연영과에 입학해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언니는 아픔을 발판으로 삼아 정말 훌륭한 감정선을 보였어요. 공부에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았던 저는 그냥 무기력하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언니가 서울에 있는 한 연영과에 입학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터졌어요.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던 언니가 촬영 장비에 코를 크게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이뻤던 언니의 코가 부러져 다시 붙는 과정에 매부리 코처럼 코 중간이 크게 튀어나왔고 언니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요. 스트레스를 받은 언니는 결심을 하고 알바를 하며 모은 돈으로 코 수술을 강행하였습니다. 언니, 지금도 이쁜데 코 수술 안 하면 안 돼?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 어디 기사 보니까 코 수술하다가 어떤 사람 마취해서 못 깨어났다는데 진짜 어떡해. 나 언니까지 잃기 싫단 말이야. 야, 미주야, 넌 왜 그렇게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냐? 코 수술하다가 마취해서 못 깨어난 사람 1000명 중에 1명일걸? 나 앞으로 배우 되려면 코 다시 원래 내 코처럼 되돌려야 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 다 이렇게 못 살아. 그니까 이미주, 너 언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좀 마. 나 너 냅두고 어디 안 간다. 라고 하며 절 안심시켰지요. 매사 걱정이 많고 소심한 저와 달리 언니는 담대하고 긍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언니는 결국 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 항상 현실이 될까요? 언니의 코 수술은 외관상 무척이나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에 언니는 자다가 코에서 엄청난 피를 쏟아냈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지요. 언니를 성형시켜준 병원 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코 내부에 있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 조각들이 보인다고, 이 정도면 코를 가지고 장난을 친 정도라고 하며 수술의 잘못됨을 말해 주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원래 병원에 재방문한 언니는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 의사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무료로 재수술해 준다고 하며 언니를 수술대에 눕혔지만 언니는 그날 이후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과다출혈, 심정지 쇼크, 그리고 6시간의 수술 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부가 삭제되었고 모든 증거는 그 의사에 의해 인멸되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간호하며 모든 힘을 쏟아 공부했습니다. 간호대에 입학하면 언니를 더 가까이 그리고 잘 간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그렇게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기나긴 의료소송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그 의사가 수련한 병원이라는 이유, 같은 동문이라는 이유, 협회 사람이라는 이유로 언니의 의료소송권 진단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그 의사로 인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이코 의사의 장난질에 얼굴 기능 장애가 왔고 모두들 힘겹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저는 1심에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죽으려고 하다가 정말 같은 피해자들이 겨우 말려 살아났습니다. 2심으로 올라간 언니의 재판에서는 절대 지지 않으리라. 그 의사 벌을 주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의사의 신상과 전화번호 등을 모조리 알아내 뒷조사를 하던 중 의사가 운영하던 페이스북을 발견했습니다. 그 페이지는 비공개로 자신의 친구들에게만 공개된 거였어요. 저는 어찌저찌 그 의사의 페이스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의사로 추정되는 남자가 그 사이코 의사에게 댓글을 남긴 거였어요. 야, 난 너가 어떤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 이제 그 미친 짓 그만하고 사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번에 코 수술 혼수 상태. 너 환자 우리 병원에 진단서 때려왔더라. 너 때문에 내가 환자 다시 돌려보냈는데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그 댓글을 쓴 사람이 프로필을 누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던 시체 영안실 앞, 수년 전 내가 발을 붙잡고 부모님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의사의 얼굴이 프로필로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제가 부모님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의사는 수년이 흘러 그 대학병원 전문의가 되었고 근무 중이었던 거였어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엮인 거야? 도대체 이놈의 의사파는 왜 이렇게 좁고 얽히고 설킨 거냐고 라고 하며 울부짖었지만 전 다시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의사는 재판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이 의사를 설득해 증언을 하게 하던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 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야 했어요. 간호사 실습으로 그 의사의 병원에 간 전 일부러 그 의사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실수로 몸을 부딪힌 척하고 말을 걸었죠.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조심해서 다녀요. 라고 하며 지나가려는 그 의사를 붙잡고 말했죠. 혹시 저 기억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철근으로 부부가 사망한 사건, 그 딸 영안실 앞에서 울었던 이라고 말하자 그 의사는 토끼 눈을 하고 그때 그 아이 맞네. 얼굴이 그대로 있네. 아이고, 어떻게 그때 일 절대 못 잊죠.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항상 마음 한켠에서 걱정됐는데 그래도 밝게 잘 자라줬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밥 사줄게요. 참 많이 미안했어. 그때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기억 때문에 더 의학 공부 열심히 했고 석사까지 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냉큼 전화번호를 받고 따로 만나기 시작했죠. 그 의사는 노총각인 듯 했습니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저희 눈도 잘 못 쳐다보고 삐질삐질 땀을 흘리는 모습이 참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공부밖에 몰랐구나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가까워졌고 저는 처음 제 목적을 잊을 정도로 순간순간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미쳤지. 나보다 나이 많은 이 사람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정신 차리자. 언니 한을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저를 다잡았습니다. 몰래 병원에서 그 의사와 따로 만나며 계속 이야기를 하니 그 의사도 저에게 묘한 감정을 느낀 듯 했어요. 자꾸 저를 밀쳐내는 게 보였던 그 의사에게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좋아한다고, 당신이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그 의사 쭈뼛거리며 말을 하대요. 안티실에서 처음 너 얼굴 봤을 때 그 순간 잊지 못해. 나도 어쩔 땐 꿈에 나오고 어떻게 사나 너무 궁금했어. 그런데 너가 내 눈앞에 나타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고 사랑인지 연민인지 헷갈렸어. 근데 사랑이더라고. 그런데 나 한번 갔다 왔고 나이도 띠동갑이 넘는데 먼저 다가가기 쉽지 않았어. 그래서 매일 술 마시며 벽에 머리 박고 미쳤다고 그 어린 애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끼냐고 날 자책했고 내 마음을 숨겼는데 이젠 안 되겠다 하면서 저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남자의 고백과 이혼 소식에 정말 놀랐지만 그렇게 진지한 만남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언니의 2심 재판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의사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캐내야 하고 그러려면 한 방이 필요했어요. 어떤 한 방이 필요할까 고민한 그 순간 남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옳다거나 싶었고 빨리 서두르자 했어요. 양가 인사를 해야 하는데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날 키웠는데 내가 의사 되기 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난 고아와도 같아. 그래서 고모한테 우리가 인사드려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대요. 남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전 남자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나 꼭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남자는 왜? 무슨 이야기인데? 왜 병원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며 물었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남자를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데려갔어요. 호흡기에 의존해 숨만 간신히 쉬고 있던 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라고. 그러자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아픈 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의사니까 와서 좀 챙겨주고 하지 라고 하길래 전 말했죠. 당신 청담동 SY 성형외과 원장 강희진 친구지. 당신도 기억할 텐데 연극 배우 지망생 코 수술 받다 쇼크 오고 의식 불명된 기사, 의료사고. 우리 언니가 의식 있을 때 의료사고 진단받으러 당신한테 갔던 걸로 아는데 우리 언니 이 꼴로 만든 의사가 당신 친구라는 이유로 진단서 안 써주고 돌려보냈잖아 라고 말하니 남자는 병실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도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우리 언니 2심 코앞이야. 1심에서 그 의사 무죄 나왔어. 그 남자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 6시간의 진료 기록부도 없어졌고 나 돈도 없어서 의료사고에 국선 변호사 써. 당신이 그 남자 페이스북에 댓글 적은 거 알아. 네가 어떤 짓 한지 아니까 양심 고백하고 빨리 더 이상 환자 죽이지 말라고 한 거. 그래, 나 당신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접근한 거야. 내가 왜 이혼남에 나이도 띠동갑이 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한테 사랑을 느꼈고 헷갈렸어. 근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라며 울부짖자 병실을 나가려는 남자가 다시 돌아와 저를 꽉 안으며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한 뒤 절 떠났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도 안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니 허무했고 죽고 싶더라고요. 아, 2심도 무죄 나오겠구나. 판결 나면 언니랑 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카톡으로 메시지가 쫘르르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메시지함을 열어본 그 순간 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이코패스 의사와 남자가 나눈 대화 내용 캡처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이코 의사가 언니 수술건에 대한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말들과 사라진 진료기록서 원본 사진, 그리고 동기 의사들에게 언니 수술 관련 진단서를 써주지 말 것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와 그 사이코 의사의 통화 기록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사이코 의사가 언니 수술 과정 중 자리를 비웠고 의도적으로 출혈을 냈고 응급처치를 안 했다는 말이 있었고, 나도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살인마인 것 같은데 너무 짜릿해서 자꾸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자책하는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지요. 남자는 그 사이코 의사에게 이제 그만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화를 냈고요. 저는 그 파일들을 전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전화했죠. 왜 미안하다고 하며 날 버리고 갔으면서 이 자료들을 다 보내준 거냐고 말하니 남자는 영안실 앞에서 부모님 살려달라고 빌었던 초등학생이었던 너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 잠깐 눈 감았을 때 돌아가신 엄마가 나와 내 등을 밀치는데 너한테 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 너희 언니의 모습에서 우리 엄마의 모습이 보였고 너가 우는 모습에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앞에서 엉엉 울던 나의 어린 시절이 보였어. 널 버릴 수가 없더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증언이 필요하다면 그날의 대화들을 전부 재판에서 증언해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맙고 또 고마워 엉엉 울었고 결국 2심에서 그 남자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의협에서도 의사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이코 의사의 범행 일대기를 방송국 PD 쪽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만약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자신이 있기에 드디어 언니의 한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언니 동공 반응과 발가락 신경세포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언니가 다시 깨어날 거란 희망을 얻었어요. 이뤄지지 못할 것 같던 그 남자와 저의 사랑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혼 대신 그냥 서로가 너무 좋으니까 이 감정이 식을 때까지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도 말고 사랑만 하면서 서로를 만나기로 했네요. 나의 은인이자 내 사랑 덕분에 언니의 억울함도 풀고 저의 응어리도 해결할 수 있었네요. 이제 저도 다시 씩씩하게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렵니다.